자, 이것이 정치다. 우리 정치권에 쓴소리, 돌직구를 날려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서상민 정치평론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OX도 들고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짚어야 될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부터 짚겠습니다. 오늘 컷오프 발표가 됐는데 전병헌, 오영식 두 의원이 컷오프에 걸려서 탈락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모두 23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 또는 불출마 선언으로 어쨌든 교체 결정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지의 공천, 아마 공천도 제일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쪽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점수로 좀 평가를 매겨주십시오.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오늘 전병헌, 오영식 두 의원의 컷오프까지 포함해서 점수로 75점, 70점, 60, 이건 뭡니까? 60하고 옆으로 60점에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23점. 예.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60에다가 마이너스 뭡니까? 사실 이번 공천을 보면 그 친노, 그 주류, 특히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공천된 것 같고, 정세균계나 또 운동권이라고 우리 하는 86 학번들, 86 세력들이 반반 정도 살고 탈락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높게 하지는 않았고,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국민적 여망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친노 패권주의가 청산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60점에서 약간 마이너스다. 70점 주셨습니다. 예, 결국에 분당의 원인이 됐던 친노 패권 세력, 그 다음에 그 운동권 강경 세력, 그 다음에 그 86 운동권 그 세력들에 대한 확실한 그 핵심 인사들의 정의는 다 빠지고, 애꿎은 그 희생양으로 애꿎은 그 친노 중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세균 계보에 이른바 그런 분들만 희생당하면서 계속 끝까지 지금 친노분들하고 가까운 사람들 계속 구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이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없으나 그나마 이제 많이 좀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70점은 되지 그래도 않을까. 70점은 된다. 그 애꿎은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병헌 의원하고 오영식 의원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강기정 의원 공교롭게 세 분 다 이 정세균 계보로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또 저번에 비례대표 중에서도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노이면서 사실 정세균 계보로 원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럼 정세균 대표가 뭐 한마디 해야 되겠네. 조용하네요. 아니요, 한 말씀 저번에 이제 강기정 의원 때 사실은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 정세균 계보 중에서 정세균 의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이런 길로 가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친노는 살아남고 네. 정세균계를 치면서 친노가 살아남는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75점 주셨네요? 네. 공천의 기본 원칙이 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은 어차피 많은 분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공천의 기본 원칙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계량적인 측면에서 이번 공천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의정평가,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굉장히 계량적인 평가를 했고, 플러스로 저는 정무적 평가까지 됐다. 그 원칙은 살아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안정감을 찾고 극단적인 반발이나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재심 청구라든가,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상당한 안정감을 찾고 당의 리더십도 일정하게 살아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큰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공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원칙을 살려서 잘 하고 있고 또 후유증도 그렇게 크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다면 그러면 더 높은 점수를 줄 법도 한데 왜 75점입니까? 억울하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홍일학 의원 건도 있었고요.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공천에서도 일단은 억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더 높은 점수는 못 주겠다. 그렇습니다. 23점은 뭡니까?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보면요. 이거 한 사람도 다시 뽑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현역 의원 23명
하기 때문에 한 명당 네, 1점씩. 23점 정도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천 원칙을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하나는 성역 없이 하겠다. 성역 없이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또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데 성역 없이 하겠다는 것은 이미 친노 패권에 대한 성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걸 아하.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투명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김종인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공천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하지 않다. 그다음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다. 공정하지도 않다. 그래서 최소한 23점 정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컷오프 된 사람들 1점씩 다 해서 모아봤자 23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박하게 주셨네요. 자, 내려주시고요.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지금까지 진행된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문가 패널들이 평가대로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국민의당의 이 통합과 관련된 입장 정리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점은 잠시 후에 좀 다시 짚겠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 5명을 아예 공개적으로 지명했었죠. 예. 정청래, 이해찬, 이목희, 김경엽, 전해철 이 5사람입니다. 뭐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만 어쨌든 친노 패권주의 핵심 인사들이다 이렇게 지목한 것 같은데 이 중에 정청래 의원은 컷오프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목희 의원과 김경엽 의원은 어쨌든 경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죠, 컷오프에서. 그리고 이해찬, 전해철 2사람은 지금 보류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사람 공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해찬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전해철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다? 각각 좀 써서 한번 예측을 해 주시죠. 뭐 이 5사람이 과연 친노 패권의 핵심인지 뭐 저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5명 중에 1명은 이미 컷오프 됐고 2사람은 경선에 올라가는 것으로 일단 구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지금 보류 중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이해찬, 또 한 사람 전해철. 자, 이해찬 자진 불출마, 전해철은 컷오프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네. 이해찬 컷오프, 전해철은 경선. 이해찬은 전 뭡니까? 전해철 의원을 말하는 이해찬은 X는 뭡니까? 컷오프 된 컷오프. 전해철은 구제. 예. 이해찬은 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전해철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갈리네요. 자, 이번에는 김홍국 교수부터 먼저 설명해 보죠. 네. 이해찬 컷오프, 전해철 경선. 네, 이해찬 전 총리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개혁성적인 측면들이 최근에 이제 역시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시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성공적인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더해서 어쨌든 친노, 될 것이다. 친노의 전해철. 그런 수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네. 전해철 의원은 지역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들을 보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 특히 안산 지역에 세월호 이 이슈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 지역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경선 참여 쪽으로 구제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사람 다 구제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노 세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의원을 자를 수 있겠느냐. 그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다른 격가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자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 2사람을 자를 수 있겠느냐. 저는 못 자른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그야말로 친노 패권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목표로 두고 있을 것인데 지금 1, 2차, 3차 컷오프 발표에 따르면 그럴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은 컷오프, 전해철은 구제. 예.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김종인 대표도 물론이지만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결코 껄끄럽습니다. 편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진의 이번 물갈이 차원에서 2분 다 자연스럽게 합의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인과 문재인 2 대표가 이해찬 컷오프로 합의될 거다. 예, 그런 흐름이 있지 않겠냐 보는 것이고 네. 전해철 의원의 경우는 문재인 대표와 과거 그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하면서 호흡을 맞춘 차원 또 그리고 사실 그 문재인 대표의
가까운 분으로서 친노에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친문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뭐 자연스럽게 지금 다들 되고 있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뭐 우리 저 현경병 의원과 김원국 교수가 같은 입장으로 정리가 됐네요. 자, 이해찬 자진 불출마, 전해철 컷오프. 네, 그래서 워낙에 이해찬 총리는 전 총리는 큰 인물이고 친노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명예롭게 퇴진의 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좀 흘리고 있지 않느냐. 아하. 예, 오늘 7명을 공개적으로 보류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진적으로 이렇게 불출마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김종인 대표의 뜻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하고요. 전해철 의원은 당연히 이제 컷오프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제 당연입니까? 워낙에 이제 그 친문재인, 그러니까 친노 친문 핵심 중에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그 핵심 그룹 중에서 삼철이 있고 문지기가 있고 원외 구인방이 있고 그다음에 초선에 그 계속 그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와서 삼철이는 누굽니까? 이 전해철 의원, 예. 그다음에 이호철 부산 친노, 어. 그다음에 그 양정철 의원, 조홍천 예. 전 비서관 영입했다던 예. 그렇게 삼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지기 모임이라고 다 문지기는 뭡니까? 문재인을 지키는 그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노영민 의원이 만들어서 그분들 다 살았습니다 지금. 아하, 예, 노영민만 죽고. 예, 그렇죠. 홍영표 의원 무슨 저기 김경애 의원까지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아하,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전해철 의원이 좀 안고 컷오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네. 만약에 민현상 원장의 전망대로 이해찬 의원이 명분을 잘 살려서 자진 불출마로 정리하고 전해철 의원이 컷오프가 된다면 국민의당에서 요구해온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상당 정도 부응하는 결과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평가받을 수 있죠. 그렇게 예. 되면은 국민의당 쪽에 이 통합 쪽 인사들이 또 이제 힘을 받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또 좀 고립되는 예. 이런 양상까지도 전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계산까지 하면서 지금 당내 컷오프 얘기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거기까지 생각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안철수 대표가 뭐 광해를 가겠다라고 선언한 입장에서 네. 천정배 대표하고 김한길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 위원장의 야권 연대를 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연대도 없고 통합도 없다라고 선언할 알겠습니다. 마당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컷오프 이거 김종인 문재인이 논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뜻은 민현상 원장 예측대로 뭐 이해찬 의원이 뭐 불출마를 하고 전해철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하면서 자 봐라 친노 패권주의 이렇게 청산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 문재인과 김종인이 다 짜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미 반격의 카드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의 얘기대로 그 두 사람이 뭐 짜고 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반격은 직격은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 계속 컷오프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표의 지금 심사, 지금 심중, 지금 마음이 어떨지 한번 5글자로 표현을 해 주십시오. 참 이거 1년 동안 수많은 대표 사퇴 압력에도 버티다가 마지막에 다 정리해 놓고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고 이렇게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공격 대상이 돼 있고 뭐 일부 지금 컷오프로 지금 탈락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속내가 어떨까요? 답답한 숙명, 춘내 불사조. 야, 이 말 참 많이 나오네. 춘내 불사조. 나 인기 많아. 이만하면 꽤 격까지 쳤네. 두 가지 이 마음이다. 그래, 춘내 불사조부터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유행하다시피 됐는데요. 아무튼 문재인 대표께서 생각한 이념이나 노선의 측면에 있어서 김종인 대표가 너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인사혁신에 있어서 자기 사람들을 갖다 너무 이렇게 정리하는 듯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내 대신 좀 일을 좀 잘해주신 것 같아서 더민주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가기 때문에 이 더민주로 봐서는 봄이 온 것 같은데 예. 문재인 대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정말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만하면 꽤.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손 하나 안 대고 사실 친노 중에서 본인이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선에서는. 그러면 짜고 친다는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만일 다음 한 번에 더 컷오프 발표 상황에서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면은 그렇게 정황을 짐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 뭐 문재인 대표가 뭐 칩거를 했지만 사실 SNS를 통해서 뭐 활동하다시피 했고 또 지지율도 지금 늘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상황이 뭐 이만하면 꽤 뭐 잘 가고 있다. 예. 이런 심정일 거다. 그 민현석 원장이 지난번에 차도살인이란 말 썼는데 네. 저 문재인이 김종인을 통해서 껄끄러운 사람들 치고 있다. 지금 현 의원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심전심이든 서로 뭐 전화 통화를 하시든지 간에 네. 교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동업자적 관계가 아닌가.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슷하게 느끼시는 모양이네요. 자, 답답한 숙명. 네, 그동안 열심히 소위 친노 친문으로 분류되던 의원들 일부가 지금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의원부터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당 대표를 내려놓고 김종인 대표를 이제 영입한 입장에서 당이 전열을 세우고 당의 인기는 올라가고 이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현재 정치를 상당히 숙명적인 이 의미 있는 운명적인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안 되고 답답할 겁니다.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운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 인기 많아. 네,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데리고 올 때 이미 그 암묵적인 뭔가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아하. 즉 이참에 당을 좀 정리를 하고 나의 대권 과도의 장애물들을 좀 없애준다면 이건 뭐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아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김종인의 뜻대로 당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후보들이 스스로 문재인을 찾게 될 것이고 네. 또 문재인은 큰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노 그룹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아마 후보들 스스로가 문재인을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문재인이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인 한 총선도 대권 후보가 새머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대표직을 내려놔도 문재인이 역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고 정치권 전체에서도 뭐 지금 1등을 어쨌든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한 후보치고 문재인 대표한테 지원 유세 요청 안 할 후보는 하나도 없겠네요. 호남 빼놓고. 호남 빼고. 호남 빼놓고. 네. 예. 그런 점에서 나 인기 많어. 이런 분석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엊그저께 강원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대표가 아직 좀 이르다. 좀 천천히 하시지. 또 그렇게 견제구도 날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짜고 치는 겁니까, 그러면? 짰다 안 짰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저는 아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는 선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교감을 하거나 도우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본인도 한 번 만난 게 다라고 그랬고 사실 그렇게 그동안 발언으로 봤을 때 견제구지 어떤 미래학에 의한 신뢰에 알겠습니다. 기반한 예.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길 선대위원장, 이 선대위원장직 사퇴했고 천정배 대표 당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창당한 지 한 달쯤 됐나요? 어쨌든 다시 분당 위기가 감돌고 있는 국민의당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의원, 선대위원장을 지금 사퇴한 상태인데 김한길 의원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할지 우선 탈당 예측해 주십시오. 탈당할 것이다. O. 안 할 것이다. X. 들어주세요. 탈당할 것이다. 다 탈당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 내려주시고요. 하하. 야, 네 분이 다 김한길 의원은 탈당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것이다. 들어주세요. 복당할 것이다. O. 아니다. X. 복당할 것이다. 예, 예. 예. 본인 또 들고 계시고요. 예, 예. 본인이 내세웠던 가치가
결국은 이 탈당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이제 수용을 하지 않는 거죠. 야권의 연대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그런 실현을 위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복당한다. 예. 그런데 탈당은 하지만 복당은 안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무소속으로 남아서 예. 이렇게 연대 움직임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속된 말로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너무 탈당, 복당, 재탈당, 복당, 창당 이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진정성과 신뢰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처음부터 수도권 연대를 갖다가 들고 나왔으면 될 텐데 김종인 대표의 당대당 통합을 갖다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못 얻은 그래요. 그런 알겠습니다.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복당은 안 한다. 네, 복당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김종인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줬지 않습니까? 이건 뭐 김종인 대표가 의도하는 바는 뻔한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호남을 분리시키고 호남을 고립화시킴으로써 국민의당을 고사시키겠다. 아니면 지역당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건데 여기에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말려 들어 있는 거고 예. 무소속으로 남아서 총선 이후의 과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김한길 의원 지역구 광진에는 지금 공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 분의 예상대로 김한길 의원은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그 지역에 출마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거면 사실상 야권 후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최소한의 명분도 살리면서 뭔가 역할을 주는 네. 이런 구도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은 그렇게 보시는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예. 그쪽에서는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당의 흐름에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아마 국민의민주당을 좀 고사시키려는 그런 알겠습니다.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복당할 것이다. 네. 예. 자, 천정배 의원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천정배 의원은 탈당할 것이다? 아니다. 탈당할 것이다? O. 아니다. X. 들어주세요. 천정배 의원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가 세 분이군요. 근데 탈당할 것이다. 네, 예, 계속 세 분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네, 예.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야권 연대를 거부할 경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남 민심이 바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를 바라고 지지를 해왔던 게 아니거든요. 야권 연대를 해서 새누리당과 맞설 네. 수 있는 정당을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아니다. 탈당 예. 못한다. 예, 저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탈당해서 다시 복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호남의 유권자들이 천정배의 더불어민주당 즉 친문재인 당으로의 복당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다고 그런다면 무소속으로 다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의당에 남아서 아하. 자기가 얘기했었던 뉴 DJ 키드를 어떤 정도 간에 몇 명이든 간에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명분이나 실리 네. 모든 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반대는 있지만 네. 안철수 대표와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탈당까지는 못 간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당 대표가 탈당한다는 게 또 참 초유의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네요, 또. 김한길 의원하고 이제 안팎에서 서로 쪼는 질탁동기를 하지 않을까. 아. 예,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변수가 있는 게 안철수 의원이 정말 막판에 가서는 지역 단위별 후보 단위라 이 카드는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 뭐 연대란 거창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런 카드를 계속 천정배 대표께서 만지작거리면서 당 안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 저도 뭐 앞서 말한 분하고 괴는 비슷한데 다만 천정배 대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결국에는 지금은 명분상 어쩔 수 없이 완강한 반대, 확고한 원칙을 지키지만 언젠가는 정치적 타협,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후보 단일화의 숨통을 터줄 것이다. 그때까지 강력한 입장을 본인이 내세워야 네. 안철수 대표도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경명 의원이나 유현상 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결국에는 수도권 연대는 받아들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뭐 천정배 의원도 탈당, 김한길 의원도 탈당, 복당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가 그 질문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결국에는 수도권 연대는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한테 탈당을 요구해? 천정배 대표한테. 천정배 대표한테. 네. 그럴 거면 나가라. 네, 그렇습니다. 갈 테면 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끝까지 안 한다. 네. 왜냐 그러면요. 지금 저기 의총 이후에 더 국민의당 의총 이후에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 연대를 받아들일 경우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 전부 부정하는 것이 돼버릴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은 지키고 가겠다 하는 것이 여기까지 왔으므로 네. 뭐 더 이상 잃을 거 없다. 네,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이 대목에서 좀 엇갈리는데 이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저 탈당하고 신당 만든 지 뭐 불과 한 달? 조금 2월 지나서 2일 날 창당했어요. 예, 조금 지나서 이게 다시 뭐 분당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지지율도 사실은 그 창당 전후에서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뭐 상당한 추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이 국민의당 상황, 이제 많은 이 원로 정치인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민의당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이 도약을 위한 이 어떤 그 마지막 뭐 힘을 비축하는 것인지 하여튼 좀 상황을 좀 진단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아직까지는 4.13 총선의 변수 중에 하나고 주요한 그 행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분오열, 견리망의, 일촉즉발, 그리고 천인단에, 사분오열. 견리망의부터 듣겠습니다. 네, 눈앞의 이익만 보고 대의를 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총선만 보고 새정치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여망 내지는 정치 발전에 대한 비전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양당이 자기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3당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각이 양당으로 쪼개서 결정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독재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정치로 가야 된다. 지금 여러 조사를 보더라도 뭐 새누리가 한 40% 지지율이 나온다고 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20%? 25%. 그러면 어쨌든 새누리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그리고 정의당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한 30%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적게 잡아도. 네. 이 30%의 국민들은 뭔가 지금의 이 양당 구조로는 자신의 입장이 대변되지 않고 있다고 느낄 텐데 그 유권자들의 지지만 받아도 지금과 같은 국민의당의 초라한 모습은 넘었을 텐데 그러려면 이 견리망의하는 이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좀 뚜벅뚜벅 가면 지지율 회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천인단에. 국민들에게 새정치에 대한 비전과 내용을 알리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천인단에가 무슨 뜻이죠? 천인단에 천길낭떠러지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천길낭떠러지에 있어서 지금 잘못하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런 떨어질 뜻이거든요. 수 있는. 아직 떨어진 건 아니고. 예, 아직 떨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상황에 국민의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과연 실체가 뭔지 아직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약으로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들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호남분들을 만나보면 국민의당이 과연 야권 연대를 통해서 과연 새누리당에 맞설 수 있는 정당 역할을 할 것이냐. 예, 아직 떨어지진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런데 잘못하면 이 절벽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진단이죠. 예, 일촉즉발. 결국에 김종인 대표가 툭 던진 그 통합 카드를 결국 완전히 그 국민의당이 흔들리게 됨으로써 아하. 이제 의견이 결국에는 수도권 연대를 하자는 측과 하지 않는 측이 결국에 막판 결전을 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일촉즉발이라면
어차피 한번 거쳐야 될 이 승부라면 빨리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총선 전에 이제 김한길 의원이 탈당 선언이 있으면은 그게 예. 이제 폭발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정말 갈 길 가고 예. 이렇게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죠. 그게 안 그렇고 뭐 선거 임박해서 마침내 터져버리면 수습할 시간도 없이. 그렇죠. 그래요. 4분 5열. 예, 뭐 말씀 뜻은 익히 다 하실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 아까 말씀 나온 김한길 대표,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 천정배 대표, 또 박지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제각각 의견을 내고 있고, 물론 행태는 뭐 일정하게 봉합이 될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신뢰는 4분 5열 되고 봉합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민의당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4분 5열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 보기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크게 뭐 4분 5열은 잘게 짜게지는 거고요. 새누리당은 아니, 거기는 부정파 무슨 문제니까. 친박 비박으로 두 궤로 예. 나눠지더니 요즘은 그 박이 하도 많아갖고 8분 9열 정도 되던데. 아니 뭐 여러 용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따지면 예? 박지원도 한마디 하고 모두 한마디 하는 식으로 해서 4분 5열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박만 하더라도 7, 8개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 그렇게 지금 볼수 있다? 국민의당은 예. 뭐 그렇게 했을 때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을 짚어드리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서운해할 겁니다. 예. 네, 미영삼 원장. 네. 그 야권에서 바로 저게 새누리당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등을 하는 거는 뭐 새누리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똑같은데 그 새누리당은 수습을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적으로 아무튼 보수 정당의 사람들은 결국에 막판에 가서는 봉합하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19대 총선 때도 결국에는 그래왔고요. 네. 이번에도 결국에는 너무 빠른 시간에 정말로 황진아 홍문표 저 두 분이 언제 그 공간이 없문을 거부했는가 싶을 정도로. 네. 예. 네, 예전에 그 칼로 물베기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동지적인 내지는 동료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내에서는. 근데 좀 야권 야당에서는 나 아니면 너, 뭐 이분법적 사고가 여전히 존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습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수습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알겠습니다.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저렇게 예, 그래서 이 황진화 사무총장, 홍문표 사무 1부총장 이 두 사람의 이 공간이 업무 복귀 이거 두 사람의 결단이라기보다 역시 김우성 대표가 야 그쯤 했으니 됐다 정상화시키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고 아니다 이건 두 사람의 판단이라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 김우성 대표가 그냥 복귀시켰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뭐 간단해서 좋네요. 뭐 내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바로 성립될 것 같습니다. 춘내불사춘 아까 쓰셨죠? 김우성 대표가 춘내불사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석대로라면 이 공간이 업무도 하루 만에 다시 재개시켰습니다. 김우성 대표의 현재 심정을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뭐 글자 수 제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김우성 대표는 지금 이런 생각일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면 망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분간도 무건 정치, 침묵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하겠는지도 한번 써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써주십시오. 이게 정치는 말로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이 말을 안 하고도 정치를 하니까 언론이 자꾸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131 후 지금 심정은 어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담겨 있습니다. 4월 13일 총선 때까지 지금 참는다 그러고 하여튼 선거 끝나고 나서 보자. 예, 침묵 무근의 정치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동은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파동이 났을 때에 낙향을 해버리든가 칩거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의사를 강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어쨌든 본인은 4월 13일 총선 후에 본인의 길을 갈 테니까 그때 보시자.
보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글쎄 뭐 우리말에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뭐한사는 없다 그러던데 하여튼 예 4.13 후에 보자. 내게는 옥새에 있다. 공천 막판까지. 예. 그 결국에 침묵하고 있는 게 막판에 그 직인 이 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전혀 그 중앙선관위 선관위 등록할 때 등록해봐야 무소속이거든요. 결국에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김무성 대표가 따로 종이 써서 도장 찍어주면 그게 공천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을 때까지 참으면서 하는데 그래서 공천 막판까지는 침묵할 것이다. 침묵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유승민 의원을 살짝 컷오프 시키더라도 거기까지는 김무성 대표가 양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승민 컷오프까지는 내가 양해하겠다. 예, 예.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다. 예. 시베리아 견디면. 네, 지금 국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총선 이후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친박 진영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권의 꿈을 가진 바로 김무성 대표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 계속 친박 진박 공격하는데 잘 견디고 나서 대권을 향한 꿈을 가져가겠다. 수일간 침묵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입을 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얼마 안 얘기네요? 남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천까지만 기다린다. 네, 민영선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공천까지는 저 하여튼 간에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황진화 사무총장하고 이 두 분을 다시 업무에 복귀시킨 것은 그나마 자를 수 있는 사람을 좀 막아달라라고 네. 하는 주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천이 마무리된 이후에 자기 할 말을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취중 막말 파문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며칠째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출마 또는 컷오프 뭐 하여튼 어느 쪽이든 이번 총선에 못 나가야 된다 또는 안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취중 실언인데 그거 갖고 좀 심하다. 경선 거쳐서라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불출마 쪽이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하면 X를 들어주세요. 네 분 다 자진 불출마를 하건 컷오프를 하건 이번 총선에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예.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